최적 입지입니다. 운서역 바로 앞에 있고, 브랜드는 자 윈더 모텔 그룹의 최상위급 브랜드로서 세계 71개국에 약 7,700여 개 호텔 체인이 있고요. 그러니까 뭡니까? 관리회사도 튼튼합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높은 수익률이 보장이 됩니다. 최저 7% 이상. 대출받고 하니까 최고 10%까지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여기에서 제가 특혜 드리는 게 5년간 매년마다 10장씩의 무료 숙박권을 보내드려요. 매년마다. 그 10장을 내가 안 쓴다. 아니면 한두 장 쓴다. 나머지는 안 쓴다. 그럼 매각해도 돼요. 당근마트 있죠. 예, 그런데 팔면 금방 팔려요. 한 10,000원, 20,000원만 딱 할인해서 팔잖아요. 그 할인해서 팔게 되면 그 금액은 금방 팔리더라고요. 그러면 거의 20%까지 수익 나옵니다. 대박이지 않습니까? 근데 어떻게 이렇게 수익 보장이 되느냐? 지금 현재 제가 확인 다 했습니다. 매월 69만 3천원씩 배당을 받고 있어요. 지금 현재도. 그게 말이 됐으면 다른 데도 지금 이거를 매각한다 했을 때 다른 사람 개인도 내놔야 돼요. 개인으로 나온 건 하나도 없습니다. 왜? 배당 잘 되고 있는데 왜 이걸 내놓습니까? 근데 이렇게 보장할 수 있는 거 보통 호텔도요 한 4%? 5%밖에 수익 못 줘요. 근데 7%, 10%를 보장하는 이유 뭘까요? 뭐겠습니까? 투자금이 적어요. 4%, 1억 투자 4%입니다. 근데 5천만 원 반 투자한다면 얼마입니까? 8% 되겠죠. 바로 그거예요. 그거 무슨 말이냐? 현 시세 대비해가지고 약 54%가 할인된 금액으로 분양합니다. 반격 이하로 판다 이거죠. 그죠? 54% 할인이란 말은 현 시세 대비 46%에 판다는 뜻입니다. 반값도 안 된 금액으로 매각한다. 현재. 왜 그러냐? 좀 이따 보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보장이 되는 거예요. 자, 호텔 구성 보겠습니다. 아까 얘기했었죠? 비즈니스는 그냥 숙박시설입니다. 숙박만 418씩 있고요. 레지던스가 숙박하면서 빨래도 하고 할 수 있는, 밥도 해 먹을 수 있는 오피스텔 같은 호텔. 이게 349실, 총 767개 실이 있고요. 자, 7층입니다. 호수는 말씀 못 드려요. 이거 왜 그러냐면, 개인적으로, 이게 개인 명의에 다 되는 게 있고요. 이게 신탁 명의 되는 게 있어요. 그거를 좀 구분하기 위해서 7층에 있는 걸 예를 들겠습니다. 여기 이제 최고급 마감재도 있고 인테리어도 고급화되어 있는데 지금 조금 낡은 것들은 리모델링도 좀 하고 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프리미엄 객실입니다. 슈페리어 W 슈페리어 침대 2개 있는 거 있죠. 그죠? 그런 것도 있고 더블 침대 하나 있는 것도 있고 이런 것도 있습니다. 편의시설 돼 있고요. 뭐 일반적으로 뭐 스파, 그 다음에 뭐 수영장, 피트니스실, 요가실도 있습니다. 예. 자, 이 부동산을 먼저 투자하려면 가장 먼저 보는 게 뭡니까? 입지, 그 다음에 투자 가치, 그리고 앞으로의 뭡니까? 개발,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수요의 메카, 즉 수요가 느는 지역인가, 인구가 늘 지역인가, 그 다음에 환금성입니다. 이게 팔 때 잘 팔리겠는가. 이거 네 가지가 초점이에요. 이게 네 가지가 딱 좋으면요, 그 부동산은 최상의 부동산입니다. 거기 무조건 사야 됩니다. 자금이 있다면. 자, 입지는 운서역 인접했습니다. 호텔 바로 길 건너면 여기가 바로 운서역이에요. 운서역. 인천국제공항에서 두 정거장, 전 정거장. 여기서 딱 타면은 두 정거장만 딱 가면 바로 뭡니까? 1터미널. 세 정거장 가면은 2터미널. 이렇게 됩니다. 공항 인접되어 있고요. 두 정거장입니다. 서울 접근성. 서울역까지 한 방에 갑니다. 45분이면 가요. 그 다음에 김포공항 있죠? 김포공항역까지가 28분인가?
걸립니다. 김포공항 딱 내리면 9호선 라인이 있고요. 황금 노선이죠. 9호선 라인이 있고요. 5호선도 있습니다. 접근성이 좋아요. 주변 개발, 요번에 이제 인스파이어 호텔, 카지노, 그 다음 파라다이스 호텔, 그 다음에 요번에 이제 올 하반기에 제3 연육교, 네. 그리고 이제 5호선 연장부터 GTX까지. 뭐, 이 정도면은 뭐, 교통 편의성, 주변 개발, 인프라 풍부. 현재 인원이 여기 영종도가 한 13만 명? 미등록 외국인 포함하면 14, 5만 된다네요. 자, 여기가 이제 저희 사무실 뒤편에 110만 평이 또 개발됩니다. 110만 평 개발되고요. 제3 여객터미널도 지금 개발 추진하고 있어요. 이러면은 110만 평은 바이오 단지입니다. 바이오 단지를 개발하겠다. 청라, 송도, 용종, 트라이앵글로 해가지고 바이오 단지를 조성하겠다. 이게 확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정도만 돼도요. 기본적으로 2배 이상, 30만 이상 인구가 됩니다. 확실합니다. 지금 인천에서도 그거를 확신하기 때문에 자, 내년도 2026년도 7월 1일자부터는 영종도라는 단어는 없어집니다. 이미 도섬이 아니죠. 다리가 연결되어 있잖아요. 2개, 이제 3개째고, 그죠? 섬이 아닙니다, 이제. 그래서 여기가 원래 주소가 여기가 운남동이거든요. 인천 중구 운남동인데 이제 중구가 아니라 운남동이 아니라 중구 소속이 아니라 영종구로 승격이 됩니다. 그거 왜 그럴까요? 그만큼 인구가 모인다는 것을 사실화하고 있고요. 30만 정도의 인구가 될 것이라고 예측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다 갖췄죠? 다 갖췄죠? 네, 4가지 다 갖췄습니다. 그럼 지금 마지막 황금성 팔 때 잘 팔리겠느냐? 당연히 잘 팔리죠. 지금 가격에 반가격도 안 되게 내가 사는데 거기에 조금만 이익 부족 팔아보세요. 금방 팔립니다. 그런데 수익이 되는데 팔까요? 팔면 바보죠. 이것보다 더 수익을 많이 받을 수 있다면 팔아도 됩니다. 하지만 이것보다 더 많은 수익은 보기 드물다. 찾기 힘들다고 제가 감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 이거 그냥 받으면요. 안 팔 거예요. 저 장담합니다. 자, 브랜드 가치는 최상위급 브랜드고요. 윈도 호텔 그룹이죠. 글로벌 네트워크 되어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네트워크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오랜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기 때문에 신뢰도가 있고 운영하는 것도 파트너사와 신뢰가 있기 때문에 운영도 문제가 없습니다. 배당도 문제가 없어요. 그리고 성장 잠재력 지속적으로 브랜드 가치 상승하고 영종국제도시는 지속적으로 발전하기 때문에 자, 여기는 브랜드 가치뿐 아니라 가치의 상승, 즉 영종국제도시의 가치가 상승할 수 있는 지역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가치 상승 요인이 있어요. 지금 제가 얘기했죠. 공항 2터미널 확장이 돼서 연간 7천만 명을 수용할 수 있는 이 국제공항이 지금 확장 공사로 인해 가지고 연간 약 1억 600만 명까지도 수용이 가능하게끔 관광 인구가 늘어나게끔 돼 있고요. 주변에 개발되어 있고 인프라 좋고 관광객들이 계속 증가하기 때문에 여기는 뭡니까? 가치가 상승할 수밖에 없는 요인이 충분히 있다. 자, 그리고 그럼 가치를 보겠습니다. 가치 분석. 얼마짜리인데 지금 얼마냐? 2017년 기준입니다. 요 실이 물론 요것보다 좀 작거나 일반 비즈니스가 아니고 그죠? 레지던스 조금 차이 납니다. 이럴 때 금액은 조금 더 차이 나요. 금액이 작은 거는 1억 초반대도 있어요. 저희가 1억 초반대 있는 게 지금 2개 지금 남은 게 있어요.
자, 1억 8천, 얘는 저녁면적 8평 넘어요. 8.07평. 예. 보통 6평짜리부터 2평, 2평 꽤 크거든요. 더 크다면은 디럭스룸, 이 정도 됩니다. 17년 기준입니다. 부가세는 별도고요. 어차피 환급 받으니까. 2017년도 최초 분양할 때 1억 8,590만 원. 현재 예상가액은 2억 5,800. 전용 면적 8평이면 분양 면적으로는 거의 16평, 17평. 그죠? 이 정도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정도 나간다. 4% 배당 나갔을 때. 그리고 2017년 대비해서 건축비, 자재비, 물가 상승률 감안하니까 약 38%가 올랐다는 국가의 그 통계가 있습니다. 그걸 적용하니까 현재는 약 2억 5,800. 요걸 기준하는데 지금 얼마냐? 자, 원래 분양가보다 약 37% 정도 할인된 가액으로 분양합니다. 원래 가액보다 37%가 할인된 금액으로 지금 현재 매각합니다. 그러면 현재 가액 기준 하니까 얼마 되느냐? 약 54%를 할인해서 분양하는, 즉 매각하는 꼴이 되더라, 이 얘기입니다. 자, 왜 이렇게 할인하느냐? 그 썰을 제가 지금 풀겠습니다. 지금부터. 여러분들 이걸 아셔야 돼요. 이렇게 깎아 파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운영이 안 되거나 배당이 안 되거나, 그죠? 뭔가 문제가 있으니까 싸게 파는 거지. 문제 없는 걸 싸게 파는 게 말이 돼? 세상에 그런 건 없어. 이게 여러분들 고정관념입니다. 편견과 선입견이에요. 자, 왜 싸게 하느냐? 볼까요? 여러분들, 신탁 등기된 부동산이기 때문에 싸게 주는 겁니다. 네? 이거는 신탁 등기는 파는 사람도 배 아파요. 팔기 싫어. 왜? 재산적 가치가 있는데 왜 팔어? 안 팔어. 그래, 그것도 깎아 팔아야 돼요. 깎아도 팔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54% 할인해가지고 매각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거는. 돈 있는 사람들은 이런 거 쭉쭉 판다니까요. 몰라서 안 할 뿐. 그러면, 자, 이 신탁 등기가 어떤 거냐? 지금 풀어보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여러분들, 이거 잘 보고, 이 공부 좀 해보세요. 그리고 신탁 공매 한번 보세요. 일반 경매, 공매 말고 신탁 공매를 보세요. 찾아보세요. 신탁 공매, 온비대라든가 국가나 세무서나 이런 공공기관, 신탁 회사가 공개 매각하는, 공매하는 거를 보시면요. 정말 좋은 물건 많아요. 그게 정말 돈 모는 겁니다. 대신 막 하지 마시고 공부를 하시던가 정말 잘 알고 있는 전문가를 통해서, 상담을 통해서 구매하십시오. 돈 법니다. 진짜 돈 벌어요. 많이 벌어요. 일반 부동산 저리 가라예요. 경매는 저리 가랍니다. 경매보다 더 좋은 게 신탁 공매예요. 자, 그러면 신탁 등기가 뭐고, 신탁 부동산이 뭐고, 신탁 회사가 뭔지 한번 보겠습니다. 신탁이라는 것은요, 내 거를 제3자에게 위탁, 맡기는 거예요. 이 재산을 신탁 재산을 합니다. 자, 원래 토지 소유자가 있습니다. 자, 은행으로부터 대출 받으려고 그래요. 그럼 내가 땅 소유자였는데 은행 대출을 받아가지고 건물 짓잖아요. 그죠? 근데 개인이 지을 때는 얼마 안 되니까 은행 한 군데만 받으면 돼요. 땅이 워낙 크고 건물도 어마무시하게 커가지고 개발비가 적게는 몇백억, 많게는 몇천억 들어가요. 그런 자금이 투입돼야 되는데 소위 PF라고 그러죠. 프로젝트 파이낸싱 해가지고 PF라고 그러는데, 그런 자금이 몇백억, 몇천억 들어갈 때는요, 일반 은행 한 군데만 못 들어와요. 우리가 대주단지라는 표현을 씁니다.
채권자 은행이죠. 은행 한 군데가 아니라 세 군데, 네 군데, 다섯 군데가 연합해서 들어와요. 금액이 워낙 크니까. 이게 뭡니까? 대주단입니다. 그러면 이 토지 소유자 채무자가 있잖아요. 은행 대출을 받아가지고 건물을 올리겠죠. 분양하겠죠. 시행을 합니다. 시행사죠. 자, 시행을 하는데 문제는 자, 대출을 받아놓고 그러면 은행에서는 120% 또는 이금융은 130% 채권 원금에 그러니까 채권 최고액을 등기부상에 등기합니다. 그럼 등기부상에 소유자는 나. 그래 이만큼 대출이 있어 라고 표현이 됩니다. 표시가 되죠. 그런데 건물이 막 올라오고 있어요. 건물이 막 올라가는데 이 사람이 이 채권자 모르게 다른 데다가 제3금융이라든가 아니면 개인이라든가 아니면 사채 그죠? 이런 데다가 이렇게 돈을 빌려 쓸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나 몰라 만세 나 부도 낼래 이럴 수 있다 이겁니다. 그럼 이 재산 가치가 보호될까 안 될까요? 이 재산 가치는 보호가 안 됩니다. 그러면 채권자에서는 야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재산을 보호할 수 있겠느냐 우리 권리를 보호할 수 있고 보장받을 수 있겠느냐 그게 바로 뭡니까? 신탁 등기하는 거예요. 신탁. 야 너 위탁해 맡겨 어디다가 우리는 금융기관이니까 우리는 못 맡고 이거를 업무를 관리하고 계약금도 받고 중도금도 받고 잔금도 받고 이렇게 관리하거나 또는 이 전체를 토지를 개발 시공사 붙여서 개발해가지고 관리도 하고 개발 관리와 크게 이 관리 신탁이 있습니다. 개발 신탁과 관리 신탁이 있는데 자 해서 신탁사를 진행해 줍니다. 지금 여기가 된 데가 어디냐면 무궁화 신탁입니다. 그러면 이 신탁회사가 뭐가 됐냐 개발 신탁을 하던 관리 신탁 그냥 계약금 잔금만 받고 다 잔금 들어오면 서류 다 내줘가지고 소유권 넘겨주고 이런 것만 합니다. 그러면은 자 은행에서 뭐라 합니까? 채권자는 야 명의가 네 명인데 명의를 얘한테 넘겨. 신탁해서 넘겨. 그럼 나 좀 빌려줄게 이겁니다. 그 사람 사업하려면 자금 필요하니까 좋아 그렇게 하겠다. 해서 소유권 넘겨줍니다. 그럼 등기부상에 소유자가 누구 돼 있을까요? 내가 아니라 누구 명이 신탁회사 명이 돼 있습니다. 그럼 내가 건물을 올리더라도 다 올라갔을 때 제3금융이라든가 사채라든가 이런 데 돈을 쓸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 사람이 못 쓰죠. 왜? 등기부 띄워보니까 내 이름 안 돼 있거든. 그죠? 소유자가 누구 돼 있습니까? 신탁회사 명의 넘어가 있더라 이겁니다. 이럴 때 내가 원소유자니까 나하고 계약해. 해가지고 시행사가 계약금 받잖아요. 이건 100% 분양사기입니다. 절대 그러면 돈 못 받아요. 만세할 수 있습니다. 그죠? 지금처럼 코로나 전에 분양가 저기 있는데 공사하다가 코로나 딱 닥치니까 건축비, 자재비 다 올랐어요. 그러니까 부도납니다. 시공사들이. 시행사가 부도가 나요. 부도 나기 직전에 어떻게 하느냐. 자기 명이 돼 있으니까 사채 끌어쓰고 개인 투자자 막 할인 분양 막 합니다. 이래가지고 자기가 돈 받아가지고 만세하는 경우도 많이 봤어요. 그럼 투자한 사람은 원소유자니까 너 믿고 투자했는데 얘가 부도내니까 어디서 받습니까? 못 받아요. 왜? 등기부 등본 띄워보니까 소유자는 몇 명이 돼 있거든. 그죠? 자, 이런 게 뭐다? 신탁부동산입니다. 이해가십니까? A, B, C. 그죠? 자. 그러면은 신탁등기부동산에 대한 특징은 뭐냐? 지금 얘기했지만 소유권 이전해야 됩니다. 채무자, 원소유자로부터 신탁회사로 소유권 완전히 넘겨야 됩니다. 두 번째, 그래서 법적 보호가 돼요. 신탁등기 이후에 발생하는 후발적 권리, 즉 돈을 빌린 거 있잖아요. 채권자, 후발적인 채권자가 생긴다 안 생긴다? 안 생긴다. 생기더라도 그 채권자한테는 권리가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요거는 재산권이 보호가 된다는 뜻입니다. 신탁회사가 전문적 관리를 해주고 있고요. 자, 그러면 이 신탁부동산은 할인된 가격, 높은 가격이 할인되니까 당연히 수익이 높겠죠. 가격이 1억짜리가 7천만 원, 6천만 원이면 똑같은 수익금이라 하더라도 투자금이 달라지니까 작아지면 당연히 수익이 높아진 거고 투자금 많아지면 수익이 떨어지는 거죠. 1억이 500 벌면 연간 몇 프로입니까? 5%입니다. 그죠? 1년에 500 벌면. 근데 5천만에 500 벌면 연간 10%입니다. 이거예요. 반 떨어질 만큼 반이 올라가는 거 수익이거든요. 가격이 떨어지면. 다양한 회수 방법이 있습니다. 뭐 공매라든 개인과 개인, 개인하고 신탁회사하고 수익계약을 합니다. 개인 거래가. 수익계약하든 통매각하든. 그리고 리스크가 분산됩니다. 여러 물건에 분산 투자할 수 있다. 예. 그런 장점이 있고요. 요거는 그 투자 성공 사례, 신탁 공매에 나온 거 사가지고 80%, 그 다음에 뭐 연시 8% 현재 이익 보고 있고요. 요거는 딱 3년 만에 2배 더블 치고 나온 경우도 있고, 요것도 광주물류센터도 현재 운영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다시 보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렇게 분야하는 이유, 자, 지금부터 말씀드립니다. 자, 대출단이 여기에 대해서 대출을 해주더라도요, 내가 돈이 무일푼이다, 그럼 대출이 안 나가요. 보통 에코티라는 표현을 씁니다. 에코티. 에코티가 뭐냐? 전체 토지비에다가 인허가, 설계, 건축, 분양, 잔금 회수할 때까지 들어간 비용이 한 1,000억이 들어간다. 1,000억이 들어간다면 거기에 에코티가 25% 이상 보유해라. 이 말은 뭐냐? 1,000억 가운데 250억은 네가 갖고 들어와라. 그 나머지 750억은 우리가 대출해 줄게. 이런 개념이에요. 이런 개념입니다. 거기에는 무슨 사업비가? 각종 세금, 분양 수수료, 광고 홍보비, 거기에 뭐가요? 채권자의 대주단의 원금 포함된 겁니다. 이게 보통 이 전체 금액의 총 사업비의 한 60% 돼요. 60%. 그러면 이게 만약에 짓다가 부도 나더라도, 경매나 공매 처분되더라도, 우리는 60%만 가져오면 되니까 안전하겠죠. 그죠? 그래서 60%가 될 겁니다. 자, 그러면 2017년도에 호텔 지었습니다. 지을 때 대주단, 즉 채권자 은행에서는 몇 프로? 분양가에 얼마요? 약 한 60%가 내 거라 이겁니다. 만약에 2억에 분양했다. 그러니까 60%니까 1억 2천만 원은 대출금이라 뜻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가시죠? 그런데 자, 그 당시에 60%면은 거의 분양 원가랑 거의 비슷해요. 그러니까 시행사가 욕심 생겨 안 생겨요? 여러분이 시행사 대표입니다. 욕심 생겨 안 생겨요? 내 돈 없이 세금만 있으면 돼요. 그쵸? 왜? 대출을 받으면 60% 대출 받으면 나는 원가인데 원가만 있으면 땡입니다. 투자금 얼마 안 들어가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250채 정도를 샀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제가 받은 정보에 의하면 250객실을 분양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2017년도에 완판이 된 거예요. 그런데 2018년도, 2019년도, 2020년도 대박 났죠. 투자금 얼마 없이 계속 수익금 막 따붙고 얼마나 좋았어요. 회사는 급도로 성장합니다. 사람이요, 또 욕심이 생겨요. 돈이 생기니까. 여기서 제일 쟁배 받거든요. 또 다른 곳에 또 뭐합니까? 재투자합니다. 그랬는데 앞불사. 그 시행이요, 잘하면 대박 나지만
이 시대를 또 잘못하면 쪽박차기 딱 좋은 시행이에요. 바로 뭐가 왔습니까? 2021, 22 코로나. 코로나가 딱 터지니까요, 관광객이 거의 안 들어오죠. 그때 국내에 있는 호텔들 거의 망가졌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돈 들어온 거 이미 다 재투자했지. 근데 호텔은 안 되지. 그러다 보니까 이 회사가 부도가 난 거예요. 자, 그러면 신탁 등기되어 있는 상태에서 부도가 나버린 겁니다. 관리는 계속 맡겼거든요. 다시 볼까요? 이 금액에, 거의 이 금액에 샀는데 이게 부도가 났습니다. 그러면 은행은 주인이 없어졌어요. 공모상의 주인 누굽니까? 신탁회사에 되어 있습니다. 주인이 떠버린 거예요. 부도 났으니까. 사실상 이 무주공산이에요. 주인이 없는 호텔이랑 마찬가지라 이겁니다. 근데 우리나라 법은요, 다 증거주의입니다. 그죠? 그러면 증거주의. 자, 등기부 등본상 보니까 누가 주인이에요? 신탁회사. 무궁화 신탁. 그런데 실제적으로 채권단, 대주단은요, 금융권입니다. 자, 코로나가 오면서 이자가 안 고치니까 이게 공매가 나왔어요. 이게 신탁 공매예요. 근데 얘는 뭐 받는답니까? 자기가 받을 것만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죠? 분양가액의 약 60% 금액이 요 금액만 받으면 자기 손이 아니거든. 근데 이자가 안 들어왔어요. 3개월 지났어요. 이게 뭡니까? NPL이라고 합니다. 부실채권, 미회수채권이라고 합니다. NPL, N, non, P, performing, L, 론 대출이고요. performing이라는 거는 회수가 안 됐다, 실행이 안 됐다 뜻이고, non, 요거는 안 됐다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론, 대출 금액이 회수가 안 됐다. 즉 미회수 채권. 그죠? 이걸 다른 말로 부실 채권이라 합니다. 이게 발생이 됐어요. 그러니까 금감이 난리 났죠. 야, 너네 채권 빨리 회수하라고 뭐 했냐. 이래버리니까 은행에서 뭡니까? 채권 회수해야 됩니다. 그래 그때 신탁 공매가 나왔어요. 우리는 이것만 받으면 된다 이겁니다. 여기다 이자 못 받은 게 있으니까 이자만 플러스 내놨어요. 그런데 코로나에 관광객은 없고 호텔을 지금 분양한다? 이거 사실 거저 줘도 가져오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돈이 많아서 일단 내가 떼우겠다. 뭐를? 관리비를. 왜? 운영이 안 되니까 관리비를 떼우다 나중에 코로나 물러간 다음에 정상 회복되면 내가 이익 볼 테니까 그럼 또 그때 이익 보면 되지. 돈이 있다면 그러면 뭐 싸게 주면 가져온다. 공짜 가져온다 하겠지만 대출을 받아서 사거나 할 때는요 절대 안 팔려요. 그래서 이게 신탁 공매에 나왔다가도 계약이 안 된 건수가 있다 이겁니다. 그거를 지금 코로나 풀렸잖아요. 그죠? 이자 회수가 다 끝났습니다. 그 은행에서는 소유자는 신탁회사에 되어 있습니다. 실제 소유자는 증발해 버렸어요. 그러면은 이거 은행에서 얼마만 이것만 회수하면 가져가. 야 신탁회사한테 그럽니다. 신탁회사한테 야 무궁화 신탁 너네는 우리가 받을 것만 이거 딱 입금 받으면 그냥 소유권 넘겨줘. 그까지만 관리해줘. 요거죠. 그래서 할인이 되는 겁니다. 얼마요? 여기에 약 37% 할인된 금액으로 매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언제부터 나왔냐면요. 17년도에 분양된 거기 때문에 이 금감위에서는 5년을 못 넘기거든요. 기본 대출도. 그래서 2023년도 말부터 나왔던 겁니다. 재작년 말에 좀 나왔어요. 나와서
좀 팔렸어요. 또 팔리고 1차를 팔리고요. 작년에 2차 또 팔렸습니다. 그러다가 조금씩 파는 거예요. 그리고 요번에 이제 3차인데 3차로 지금 40개가 나왔어요. 제가 지금 받은 정보는 총 120개 남았다더라고요. 120개 가운데 올해 파는 거는 40개씩 3번 1, 2, 3 판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제가 40개를 이제 분양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왜 깝깝한지 알겠죠? 그죠? 할인해서 판매하는 이유는 내 것만 받아가면 끝입니다. 은행 지금 이거 팔기 싫어요. 운영이 잘 되니까 이자 잘 들어오거든요. 이거 부실채권이 아니에요. 과거에 부실채권이었지만 지금은 우량채권입니다. 하지만 대출 기한이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금감위에서 제재를 들어오고 이게 경영권에서 나중에라도 또 그런 바이러스가 발생돼가지고 그죠? 뭐 관광객 줄면 어떡할 거냐 그때는. 그러니까 지금 될 때 얼른 매각해라 라고 계속 압력을 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은행은 이거 받고 빠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신탁회사한테 뭐라 합니까? 야 이것만 입금시키면 그냥 소유권 넘겨줘. 요거죠. 이해가십니까? 그래서 지금 운영이 잘 되고 있는 호텔이라 하더라도 금융회사는 배가 아프지만 자기는 거기다가 더 이익을 붙여서 팔 수가 없는 구조예요. 왜? 내 게 아니니까. 나는 내 것만 받아가면 끝나는 겁니다. 그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 금액에 매매할 수 있는 기회가 지금 왔다 이겁니다. 자, 그래서 이 투자를 위한 진행 방법, 프로세서는 물건을 딱 선정한 다음에 아까 처음에 얘기했습니다. 입지, 시세, 회수 가능성, 그 다음에 확장성, 그 다음에 지역 발전성 보고요. 그 다음에 실사, 그 위치도 가보고요. 신탁 원부도 띄워보고 등기부도 띄워보고 다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는 투자. 예. 우선 수익권 매입부는 공매에 참여해가지고 분양을 매입을 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뭡니까? 돈 되는 신탁 공매 부동산입니다. 오늘 좋은 거 배우시는 거예요. 이 강의가 몇십만 원 줘도 아깝지 않은 강의입니다. 나 너무 길게 빼. 필요 없어요. 요점만 딱 얘기하면 됩니다. 이해할 수 있게끔. 자, 정리해봅니다. 무료 숙박권 매년 5년간 열매를 주는데요. 5년 이후부터는 협의입니다. 원래는 이게 3배밖에 안 나와요. 그것도 관리비, 청소비하고 전기 뭐 이런 비용 있잖아요. 수도요금 이런 거 해서 33,000원 내야 됩니다. 30,000원에 부가세 별도니까 33,000원 내고 세매가 발행이 돼요. 원래 소유자한테 주는 게. 근데 이번에 우리가 이 부당 대행사에서 아예 여원 7장을 추가 줍니다. 5년간은. 5년 지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7장 없어지겠죠. 요거 3개만 남겠죠. 그죠? 그런데 이제 우선 예약이 되고, 그 다음에 주인이니까, 예, 부대시설하고, 그 다음에 소유자 전용 서비스가 있습니다. 여기서 뭡니까? 우선 예약권하고, 그 다음에 좀 할인되겠죠. 그래서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투자 프로세스는 진행 방법은 일단은 먼저 보셔야 돼요. 내부도 보시고. 저한테 먼저 예약을 하십시오. 예약을 해가지고 보시고 와서 바로 계약을 진행하시고 잔금 정한 다음에 잔금 일정 정하시면 그때 잔금 납부하시고 계약금과 잔금은 어디에? 예, 무궁화 신탁에. 딴 데 입금하면 절대 안 됩니다. 무궁화 신탁에 입금하시고 등기전 하시면 그 다음부터는 수익 창출로 이어집니다. 자, 뭐 나머지들은 뭐 다 정리된 부분이고 다 얘기했던 부분입니다. 소유권은 개별 등기 되고요. 운영관리는 관리회사가 합니다. 그 다음 수익금은 여러분들이 지정된 계좌로 매달 입금이 됩니다. 요거 입금되는 것도 제가 자료 받아놨습니다. 확인 다 했습니다. 저는 확인 다 해야 진행하지 확인하지 않고는 진행 안 합니다. 자, 전화상담은 문자 예약, 전화상담, 방문 상담은
010-4119-2335로 전문 상담원 접니다. 그냥 진행하면 되고요. 그리고 방문 상담할 때는 반드시 사전 예약을 부탁드리겠습니다.